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하루 좋았다가 바로 어젯밤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미국 증시 다시 무너졌습니다. 자, 증시만 무너진 게 아닙니다. 코인도 함께 올랐다가 무너졌고요. 달러가 여러분 이럴 때 강세잖아요. 달러 인덱스도 처참하게 무너졌고 미국의 채권 금리까지도 지금 4.1%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돈들이 속속 빠져나와서 그나마 안전하다는 채권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캐나다, 멕시코, 중국의 관세 전쟁 시작됩니다. 영민 매니저, 결국 미국만 홀로 승승장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걸 좀 트럼프 대통령이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충격이 상당합니다. 일단은 이제 월가의 분위기는 마지막까지도 약간의 이제 좀 희망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관세는 협상용이다. 예. 그래서 시행되기 전에 뭔가 이제 좀 장밋빛 또 코멘트가 있지 않을까. 바꾸기에.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다가 실제로 이제 관세를 시행하는 행정명령에 이제 서명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다시 한번 좀 충격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미국 나스닥 지수의 흐름을 보면 작년 8월 이후에 이제 가장 큰 폭의 하락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거든요. 이제 트럼프 랠리가 거의 뭐 끝났다라는 맞습니다.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급등했던 이제 기술주와 빅테크 기업들 주가가 일제히 이제 하락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아무래도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이제 선호 심리가 굉장히 좀 위축되면서 미국의 이제 주요 기술주들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상당히 좀 대비되는 게 유럽 증시는 오늘 또 급등을 했어요. 네. 아까 이제 뭐 브리핑 해주셨던 것처럼 양해가 이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이제 경기 부양책이 나올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 그리고 유럽은 곧 얻어맞을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관세 폭탄이 이제 터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결국 멕시코, 캐나다의 25%, 중국을 향한 또 10% 이제 추가 관세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시장에 좀 부담으로 작용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지난주 흐름을 보면 주 초반에는 미국장 급락하는데 우리 시장은 좀 괜찮네. 상대적으로 이제 좀 잘 버티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주 후반에 이제 결국 좀 무너졌고 지난주 금요일 날 양 시장이 다 3%가 넘는 이제 급락세가 좀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도 아무래도 이제 상당한 좀 하방 압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관세에 대한 이제 노이즈가 시장을 이제 잠식하는 또 블랙홀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이제 변동성에 좀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잘 버틸 수 있는 종목들 혹은 미리 이제 조정을 좀 받은 종목들을 또 공략을 좀 하는 전략으로 시장을 좀 대응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준호 매니저, 특히 코인 시장이 굉장히 강력 발언했잖아요. 맞습니다.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 해도 그때 반등한 거 다 반납했거든요. 맞아요. 뭐 속칭 트럼프 약발 떨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트럼프가 좀 알아갈 텐데 아직까지는 글쎄요 본인의 어떤 뜻과 정책을 바꿀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제 암호화폐 어떤 그 비축 자산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좀 크게 한번 시세가 맞습니다. 들어왔었는데 시장도 살아나고 하루 만에 이제 그 관세를 이제 강행을 하면서 실제로 좀 그대로 반납을 했다라는 거는 전체적인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선호 심리가 크게 좀 이제 악화되기도 했었고 또 결국에 좀 지켜봐야겠지만. 초기에 우리가 협상용 카드라는 거 알면서도 지금 강력하게 강행을 해버리면은 심리가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 이후에 이제 하나둘씩 양보를 좀 얻어내고 또 이제 어떤 협상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면서 어느 정도의 또 이제 완화 카드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 시장이 다시 안정을 찾겠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캐나다, 멕시코, 뭐 중국뿐만 아니라 아까 김영민 의원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유럽 쪽은 아직 실적으로 관세에 대해서 부과도 행정명령 안 한 상태이다 보니까 4월에 상호 관세 맞아요. 그에 따른 또 불확실성도 있고요. 또 4월달에 있을 상호 관세에 대한 우려감, 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방위 및 증액에 대한 우려감,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는 어떤 우려감이 투심을 악화시킨 요인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크게 봤을 때는 이 어떤 이제 정치적 리스크와 또 관세 리스크는 사실 시장에 어느 정도는 좀 선반영됐던 부분도 분명히 있고 또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가 지금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또 오히려 내일 3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나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또 극적 타결에 대한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상태이다 보니까 조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지금 그래서 오히려 좀 주 초반에는 어느 정도 시장이 좀 흔들리면 충분히 나올 수 있어도 오히려 좀 확인하고 나서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어떤 반발 매수도 이 주 후반에 가면 갈수록 어느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이번 주는 전략 후 강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략 후중 장세가 충분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은 주 초반에 또 그리고 집권 초기에 이미 트럼프 리스크와 또 이제 악재들이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래서 집권 초기에 시장이 한번 크게 한번 흔들렸다가 서서히 하나둘씩 완화되고 안정을 좀 찾아가는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또한 마찬가지로 네. 시장을 들어올려야 되고 맞아요. 경제를 자기 인기 살리려고 떨어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 비트코인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었는데 결국에 이제 비주 자산이나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이제 상승을 일으켜야 결국에 그 점유율이 지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완화 카드로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생각하는 이제 구체적인 이제 전략과 정책들이 하나씩 이제 현실화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주말 동안에 이제 가상화폐 이제 전략 자산 요것도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딱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리플하고 뭐 솔라나 뭐 이런 칼디나, 것들이 결국 네. 미국산 코인들이거든요.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서 이제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코인들을 그것도 참 전략 자산화 재밌더라고요. 이제 시키겠다라는 네. 그런 이제 의도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제 좀 힌트는 분명히 좀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 1기를 한번 겪어봤잖아요. 네. 1기 때도 관세를 일단 강행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상대국들이 뭐 속된 말로 깨갱해가지고 이제 협상에 적극적으로 그건데, 임하게 되면 관세율을 인하하거나 혹은 이제 더 협상이 잘 되면 네. 관세를 다시 철회하거나 이런 식의 흐름들도 이제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좀 트럼프 대통령을 조금 과소평가했죠. 네. 한번 한다면 이제 하는 인물인데 다들 이제 관세는 협상용이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이제 상대국들도 좀 미진하게 기대가 컸죠. 대처를 좀 네.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 이번에는 뭔가 좀 본보기를 보여줄 법하다.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도 진짜 일말의 가능성 논의에 대한 예상대로 얘기를 됐죠? 했었는데 진짜 논의이 돼버렸잖아요. 네, 지금 웃고 있지만 네, 네, 그게 깜짝 트럼프 놀랐어요. 대통령의 네. 이제 뭐 전통적인 어떤 협상 전략이기 때문에 아마 관세에 대한 네. 부분들도 일단은 굉장히 좀 안 좋은 분위기가 이제 만들어졌고 가장 안 좋은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네.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협상의 여지가 이제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YS킴 만물 박사님이 증시에서 가장 무서운 건 불확실성이죠.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기대했던 거와는 정반대로 움직이니까 이게 시장에 크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자, 부디 지금 영민 매니저 시나리오대로 강하게 밀어붙이면 상대국이 약간 좀 고개를 숙이고 타협을 하면 요게 또 시나리오인데 네. 뭐 뒤에 또 중국 반응 뭐 여러 가지 하겠지만은 캐나다, 멕시코가 또 여기도 강대강으로 나오면 진짜 파국이거든요. 당분간 현금 비중을 높여라. 또 미국 쪽, 또 우리 쪽에 그루들이 투자의 그루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민만 매니저 이런 네. 가운데 우리는 또 갈 길 가야 되고요. 네. 오늘의 일발을 또 장전을 해야 됩니다. 오늘의 일발 장전은 그래서 어디를 뭐 향합니까? 전략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어쨌든 지금 뭐 증시 투자 심리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시장의 이제 변동성을 좀 버틸 수 있는 쪽을 좀 찾아볼 수 좋아요.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양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중국향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단기적으로는 또 조금 부각이 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 보면 결국 뭐 또 제약 바이오 업종, 네. 미국 증시도 이제 기술주들이 추락하는 와중에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이제 다 살아남았기 때문에 오늘 또 오랜만에 2월 달에 요 종목 이제 소개해드리고 다시 한번 공략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려고 3월 이제 일발 첫 종목으로는 퓨처캠이라고 네. 하는 종목을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전립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뭐 제약 바이오 종목들도 종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대형주들도 있고 코스피의 종목을 선택할 것인가 또 코스닥을 선택할 것인가 대형주를 선택할 것인가 중소형주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도 이제 고민이 좀 될 수밖에 없는데 저의 이제 오늘 선택은 중소형주. 네.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한번 시장을 좀 지켜봤잖아요. 거의 뭐 전방위적으로 기관 외국인들의 이제 투매, 특히 외국인들이 현선물 시장에서 지금 3조 원이 넘는 투매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들은 외국인들 비중이 높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기계적인 매도, 소위 말해서 네. 이제 패시브 자금들의 기계적인 매도에 좀 당할 수 있다. 프로그램 매도? 네, 네. 아무리 이제 내용이 좋아도 이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지면 네. 뭐 장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속된 말로 수급이 깡패다 이런 말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매도 압박이 조금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이제 보유 지분이 크지 않은 상황 혹은 외국인들이 이미 매도를 해서 어느 정도 손바뀜이 되어 있는 상황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조금 참고할 필요는 좋아요.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퓨처캠 차트를 먼저 조금 이제 보여드리면 최근에 이제 단기 반등이 좀 들어왔어요. 제가 이 종목을 이제 12월 3일 날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렸을 때 네. 그때 주가가 14,000원, 15,000원대였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25,000원까지 주가가 강하게 이제 회복을 했는데 그 과정에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빨간 줄로 되어 있는 게 외국인들 누적 순매수고 네. 아래쪽에 이제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기관들의 누적 순매수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미 2월 이후에 퓨처캠을 상당 부분 다 매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주포가 기관이네요. 그렇죠. 네. 기관들로 이제 손바뀜이 싹 되어 있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으로 외국인 패시브 자금, 이 프로그램 매도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중소형주 퓨처캠을 이제 선택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용에 대한 부분은 뭐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실 거예요. 네. 방사성 치료제. 이 방사성 치료제와 진단제는 항상 이제 세트로 묶이는 게, 동일한 리간들을 가지고 이제 치료제와 진단제를 같이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 입장에서는 항상 진단제와 이제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진단제 쪽은 알츠하이머 이제 치매 치료제 네. 이제 진단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나네마, 레카네마, 국내에도 지금 레카네마는 이제 레카네마. 이미 승인을 받아가지고 국내에서 이제 시판이 되고 있고 비급여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들한테는 상당 부분은 이제 의료 혜택이 지금 가고 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실비로 또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이 레카네마비라든지 도나네마 같은 경우에는 초기 알츠하이머 치료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치료제예요. 그러니까 중증 이상으로 이제 이미 병증이 이제 심화된 경우에는 예. 요 치료제를 써도 먹히질 않는다는 거죠. 뭐 그렇다라고 보면 처음에 이제 처방을 할 때도 이 환자 자체가 초기인지 중기인지 말기인지 이 진단을 먼저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방사성 진단제로 활용되는 그렇죠. 걸 퓨처캠이 이제 이미 2018년부터 공급을 해가지고, 특히 최근에 일라이릴리의 이제 도나네마 같은 경우에는 퓨처캠이 파트너 기업으로 방사선 진단제를 이제 국내 임상을 할 때 네. 공급을 좀 했기 때문에 요즘에 올릭스 기술 이전 덕분에 일라이릴리향 수혜주들을 막 시장에서 많이 찾고 찾고 있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펩트론이라든지 퓨처캠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일라이릴리의 이제 파트너사로 향후에 이제 기술 이전 가능성까지 이제 감안을 좀 한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이제 부분이 좀 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퓨처캠을 가장 이제 조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전립선암 치료제 FC705에 그렇죠. 대한 이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임상 이상 이제 중간 결과가 발표됐는데, 뭐 임상의 효능은 뭐 플루비트코 대비해서 상당히 탁월했던 것이 시장에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글로벌 임상에 대한 부분들, 예. 글로벌 임상 2A상에 대한 환자 모집이 아마 올해 1분기 중으로 이제 완료가 좀 될 거기 때문에 이상에 대한 이제 글로벌 임상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이제 결과가 어느 정도 이제 기대가 좀 된다. 뭐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상 처방 이후에 치료 효과가 다시 한번 이제 글로벌 임상에서 입증이 좀 된다면 퓨처캠의 이제 파이프라인 FC705의 가치가 더 높아지게 될 거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기대하는 건 또 기술 이전이잖아요. 그렇죠. 올릭스처럼 기술 이전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퓨처캠도 여전히 지금 시가총액이 굉장히 좀 싼 가격에,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싼 가격에 이제 거래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로 이제 중소형주들 중에 추가적인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이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든지 혹은 이미 기술 이전 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제 가치를 점점 더 높게 평가를 좀 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흐름들을 좀 본다면 퓨처캠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작년에 임상 이상 중간 결과를 공개를 하고 나서 국내 식약처에서는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어요. 네. 전립선 환자들 중에서도 기존의 치료제가 이제 더 이상 듣지 않는 환자들한테는 치료 목적으로 퓨처캠의 FC705를 처방할 수 있게 이제 가능성이 좀 열렸기 때문에 상업화의 단계로 이제 진입하는 네. 시점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을 좀 말씀 좀 네. 드려야 되는데, 일단 뭐 오늘 뭐 예상하다시피 시장이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초반의 흐름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맞아요. 가격을 이제 한 2, 3% 정도 떨어뜨려 가지고요. 한 23,000원 정도에 예. 공략하는 전략으로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한 21선 눌림목 조정이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23,000원 정도 아래에서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제 대응을 해보시고요. 1차 목표 가격은 작년 10월 달에 만들었던 이제 고점 3만 원 조금 아래 이제 한 28,000원 정도를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3만 원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만, 일단은 하지만, 뭐 시장 네. 변동성이 워낙 좀 크니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일단 28,000원 정도 목표가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9,000원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의 영민 매니저의 일발 퓨처캠입니다. 퓨처캠은 방사성을 가지고 이것저것 하는데, 진단과 치료. 네. 진단은 알츠하이머. 그다음에 치료는 뭐 여러분 중에서도 이 고생 많이 하실 텐데 이 전립선 쪽 관련한 질환이고요. 플루빅토가 꽉 잡고 있는데 이걸 그렇죠. 깨야죠. 맞습니다. 네, 이거를 깨야 됩니다. FC705라는 걸로 지금 퓨처캠이 뭐 좋은 성과를 현재까지는 보이고 있는데, 부디 한번 전립선 치료제 쪽에서 쾌거를 기록해서 많은 우리 또 전립선
관련한 환자분들에게 좋은 희소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퓨처캠을 봤고요. 자, 준호 매니저. 이 이슈를 우리 준호 매니저와 함께 다뤄보려고 하는데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주입니다. 주말에 우리가 그 생방송으로 지켜봤고요. 저희가 그때 한번 이거 협상 어떻게 될까 얘기하다가 맞아요. 제가 아주 말미에 한마디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냥 박차고 나올 수 있다. 네. 이게 트럼프다라고 했는데 그 마지막 시나리오가 맞아요. 맞아 떨어졌습니다. 사실상 정상회담이 이제 파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네, 벌어졌는데 깜짝 그거를 놀랐어요. 정확하게 예상해가지고 깜짝 그게 또 놀랐어요. 생중계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전 세계로 그게 맞아요. 생중계가 돼가지고. 일부러 그랬다는 썰도 네. 있는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고성과 또 그리고 이제 뭐 강력한 어떤 이제 썰전들이 욕설. 오가면서 또 이제 벤스 부통령이 뭐 고맙다는 말을 한 마디도 안 했냐는 등 계속해서 지금 썰전이 오가면서 네. 실제로 끝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래도 여전히 그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언급이 있었고요. 유럽 갔다가 또 왔어요. 그냥.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 네. 대통령도 여전히 난 이거 끝났다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관물 협상의 여지를 다시 한번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다시 한번 또 관물 협정 관련해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미 네. 뭐 상당 부분의 어떤 물밑 협상이 끝난 상태에서 사실 사인만 앞둔 시점에서 이제 파행이 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만간 또 미국과 또 우크라이나 또 정상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관물 협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 파행이 된 상태다 보니까 조금 더 미국이 결국 유리한 입장에서 좀 서명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너무 이제 러시아 쪽으로 유리하게 또 이제 휴전이나 종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 어떤 반발을 냈는데 아무래도 좀 생중계 카메라가 잡힌 상태에서 실제로 지금 이제 고성과 이제 어떤 설전들이 난무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어떤 파장은 좀 크지 않을까. 다만 빠른 시일 내에 관물 협정이 이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제 트럼프와 이제 푸틴 대통령의 어떤 만남 그 이후에 좀 진행되지 않을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번 주에 지금 이제 2차 고위급 회담을 또 앞두고 있잖아요. 미국과 러시아 간의 2차 고위급 회담이 끝나자마자 이제 러시아 또 푸틴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만남 날짜, 정상회담 날짜가 좀 잡힐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이제 전쟁 같은 경우는 사실 젤렌스키가 많이 배제된 상태이잖아요. 거의 뭐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관물 협정만 이제 잘 어느 정도 조속히 좀 마무리된다고 했을 때는 뭐 종식과 종전은 이제 푸틴과 트럼프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이 이후로 약간 이제 흔들림과 그렇죠. 시장 여파로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오히려 좀 이번 그 관물협정의 어떤 이제 철회, 뭐 파행으로 인해서 파행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큰 흔들림이 있었을 때 오히려 이게 저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는 오히려 제가 지난번에도 트럼프와 이제 푸틴의 어떤 만남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결국에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종식과 또는 휴전이 되어지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광물 관련해서도 실제로 지금 푸틴은 러시아 점령지인 그 우크라이나 땅에 있는 거는 오히려 광물을 캐낼 수 있는 그 건은 미국에게 줄 것이다라고 직접 언급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고 했을 때 결국에 이제 우크라이나 또 재건 관련 종목들은 오늘의 어떤 그 조정은 조만간에 다시 또 관물 협정 관련해서 다시 한번 그 미국과 또 우크라이나의 어떤 정상회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간의 어떤 정상회담까지 이어진다고 했을 때 오늘의 조정을 이용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핵심 기업들도 충분히 진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숨고르기는 좀 네, 해보자. 맞습니다. 우리 이지훈님도 재건주는 급하락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마 오늘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우려되는 게 지금 하는 행태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제껴놓고 배제하고 미국과 러시아끼리의 만남일 것 같아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재건주는 약간 우크라향 쪽도 많이 꼽아봤잖아요. 재건주도 이제 안전히 아니 미국 향이라든가 러시아로 가야 되겠어요. 이거 우크라 관련한 재건주들이 이러다가는 오히려 시세를 잃을 것도 같아서 이제 두 분에게도 이제 재건주 픽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매니저. 이게 조금 이제 고민스러운 게 그 파행이 이제 되고 난 이후에 미국 이제 주요 언론들에서 이제 보도가 나오는 게 이제 뭐 백악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은 젤렌스키를 아예 이제 밀어내고 우크라이나 이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뭐 유럽 쪽에서는 내정 간섭이다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좀 강하게 반발이 좀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이 상황에서 당장 다시 이제 뭐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는 그림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결국 우크라이나를 이제 패싱을 하고 러시아 쪽과 이제 휴전 협상을 이제 진행을 해 나가는 뭐 광물에 대한 부분이 됐건 어차피 지금 러시아가 이제 점령한 지역의 거의 대부분 이제 광물들이 다
이제 있기 때문에 거기가 재건이에요. 그러니까 또. 러시아하고 네. 이제 같이 이제 협상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또 우리나라는 러시아하고는 또 약간 좀 민감한 이제 관계가 좀 네.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풀어낼 것인지가 이제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이제 재건 관련된 종목들도 이게 전체 투자 심리 자체가 이제 많이 좀 무너지다 보니까 우리가 테마성으로 움직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기대감으로 가지만 네네. 나중에는 뭔가 이제 실효성이 있느냐, 직접적인 이제 상관관계가 있느냐를 이제 따지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전진건설 로봇 같은 이런 기업들 오히려 이제 미국 쪽에서 직접 이제 네. 사업을 하고 있었던 기업이었기 때문에 미국과의 이제 합작이라든지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크라이나나 이제 러시아 이제 재건과 관련된 이제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쪽으로 이제 우회를 하는 전략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뭐 전진 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였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제법 조정이 이제 조금 들어온다라고 하면 또 추후에 시장 분위기가 좀 안정될 시점에서 재건 관련된 종목들을 공략할 때는 1순위로 한번 픽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준호 매니저 이제 재건주도 옥석 가리기를 네.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우크라 쪽에서 맞아요. 이슈가 있었던 것들을 많이 꼽았는데 지금 우크라가 주도권을 거의 못 잡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제 마찬가지로 네. 우크라이나 재건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아무래도 그 세계 4대 공창지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농수산 특히 이제 뭐 농기계 관련된 종목들은 쪽이었는데. 오히려 좀 이제 낙폭이 좀 클 것이다라고 좀 보고 맞아요. 있고 그 외에 우크라이나가 직접적으로 요청했던 또 모듈러 주택 관련 종목들도 조정이 큰데 결국 이제 미국이 가장 핵심은 이제 광물 또 특히 이제 뭐 히토류를 비롯한 이제 리튬을 이제 채굴하는 게 가장 그렇죠.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그 개발권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미국에 주겠다라고 좀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미국과 함께 좀 채굴을 할 수 있는 뭐 그거죠. HD나 인프라코어나 네. 아니면 전진건설 로봇은 또 이제 콘크리트 펌프카 국내 시장 점유율 1등이고 네. 또 미국 점유율 자체가 거의 그 매출의 한 45%가 미국향이에요. 그러다 보니 미국의 어떤 뉴시티 프로젝트, 트럼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뉴시티 프로젝트와 또 맞물려서 우크라이나 또 재건 관련된 핵심 기업들로 결국에 건설 기계 업종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좀 받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의 어떤 흔들림을 잘 좀 이용해서 오히려 네. 전진건설 로봇이나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가리기. 기업들을 접근한다고 네. 했을 때는 오히려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관물 협정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시적인 어떤 노이즈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미국은 중국 때리기가 핵심이잖아요. 지금 이제 중국에 10% 추가 관세 부과하니까 중국은 바로 이제 히토류 수출 규제 카드를 농산물, 꺼내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첨단 산업에 이제 패권을 쥐기 위해서라도 러시아가 됐건 우크라이나가 됐건 그 땅에 묻혀 있는 이제 있어야 히토류들을 돼요. 직접 이제 네. 캐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히토류 광물 자원에 대한 이제 주도권을 미국이 이제 쥐기 위해서라도 이쪽 프로젝트는 굉장히 또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정상회의가 한번 엎어졌습니다만 러시아랑 하든 우크라이나랑 하든 어쨌든 광물 협정에 대한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공을 좀 들일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이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우리 이재훈님인가요? 오늘은 아마 전면적으로 우크라 재건주 타격을 좀 받겠지만 그래도 재료에 따라서 덜 받는 것들 맞습니다. 향후에 좀 가능성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옥석 관리 오늘은 포트 관리를 한번 좀 우크라 재건주들 네. 분명히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보고 있겠고요. 두 번째 이슈는 이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전문가 모두 나눠볼 텐데요. 준호 매니저. 네. 어제 그제 저도 영상 보고 깜짝 놀란 게 엔비디아 칩 있잖아요. 네. 호퍼 시리즈든 블랙엘 시리즈든 중국 웬만한 뭐 기업 대학교 창고에 가득가득 맞아요. 네. 쌓여 있더라고요. 야, 그러니 엔비디아 실적이 뭐 그렇게 좋았겠고 중국이 뭐 막아도 다 사들였네요. 맞아요. 그게 이제 좀 오히려 더 엔비디아 지금 발목을 잡고 있어요. 맞아.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제 보도가 있었었고 그 영향으로 또 엔비디아가 또 크게 또 급락했던 예. 부분도 분명히 있었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거의 8% 이상의 또 급락세가 연출되었고 우회적으로 지금 이제 우회 통로를 통해서 중국에 더욱더 지금 엔비디아 칩이 들어갔다라는 거는 오히려 또 이제 트럼프가 캐나다와 또 멕시코와 또 중국의 어떤 추가 관세에 대한 명분이 또 빌미를 그렇죠. 또 적용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마치 또 이제 미중 간의 어떤 그 관세 그 리스크 또 그리고 또 이제 멕시코와 캐나다의 어떤 추가 관세의 가장 큰 직격탄을 맞으면서 거의 8% 이상의 이제 급락세가 연출되었는데 한편으로는 또 여전히 또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이제 H100 뭐 고성능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는 또 견고하다라고 좀 밝혀졌고 지난번에 뭐 딥시크 사태 때도 실질적으로는 엔비디아의 어떤 고성능 칩을 좀 사용을 다 많이 했더라고요. 했었다라고 네, 했기 때문에 네. 이미 여전히 뭐 결국에 고사양
엔비디아의 칩이 당분간은 AI 생태계를 계속해서 이끌 수밖에 없다라고 다시 한번 좀 확인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관세 리스크와 또 그리고 이제 중국 대리기가 더욱더 좀 확장되고 있는 국면이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번에 또 실적 발표 이후에 결국에 엔비디아는 성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성장률 자체가 좀 둔화가 되면서 그에 따른 어떤 납폭세와 또 전체적인 어떤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선호 심리가 조금 더 약화되고 있고 또 그리고 전략 자산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이제 AI의 가장 선봉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어떤 그 차익 매물이 계속해서 출회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됐던 거는 결국에 이제 엔비디아 H100 또 그리고 고사양 또 그 블랙웰, 반도체 칩이 그거밖에 없다. 네, 결국에 이제 AI 생태계의 가장 선도고 또 이번에 XAI에서 나왔던 글록 3 같은 경우도 이미 뭐 챗 GPT와 지금 이제 뭐 생성형 AI 대부분을 다 뭐 코딩이나 뭐 수학이나 과학 중에 다 이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 H100을 사용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 고사형 AI 칩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견고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지금 대내외 변수가 트럼프 계속해서 변수도 이어지고 있고요.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빅테크 기업들과 기술주들의 어떤 하락은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논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저가칩도 아예 씨를 말리겠다. 중국에 들어가는 모든 엔비디아 칩을 다 진짜 AI 칩을 진짜 자를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면 엔비디아의 물량이 줄어들겠고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의 HBM 줄어들겠고 거기에 우리 반도체 소부장도 또 규모가 축소되고 영민 매니저 일단은 그 저가칩마저 다 통제할 수 있느냐에 대한 거 하나 하고 실제 트럼프가 그렇게 한다면 이 충격은 꽤 오래 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근데 이게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미 시행이 다 고려됐던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중국 내 엔비디아 반도체 이제 첨단 반도체 칩에 대한 재고가 엄청나게 이제 많이 쌓여 있는 걸 보면 그득그득해요. 도대체 이걸 어디서 이제 조달을 했느냐.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죠. 일단은 해외에 이제 뭐 법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그 나라를 통해서 이제 우회해서 중국으로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로 이제 지목됐던 게 싱가포르라든지 대만, 뭐 홍콩 이런 국가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1년 번호를 이제 조작해서 수입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델이라든지 슈마컨 같은 이런 이제 장비를 이제 미국에다가 수출을 할 때 칩까지 이제 같이 세트로 묶어가지고 수입을 하는. 얘는 버리고 칩만 갖고 오고. 이런 경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무리 수출 통제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우회적으로 이제 칩은 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걸 뭐 백악관에서도 모르지 않을 거예요. 이미 수년 동안의 규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다라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이제 제기가 좀 될 때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는 거잖아요. 작년 8월 달에도 그랬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딥시크에 대한 이제 우려가 부각이 됐을 때도 결국은 저는 이게 이제 정책적인 이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주가 하락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어김없이 뭐 엔비디아 주가를 보면 결국은 회복되고 목표 주가 상향되면서 최고가를 계속 이제 뚫어내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는 조금 또 시끄러울 것 같아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또 강경한 입장으로 이제 발언을 좀 해버리면은 엔비디아 칩 뭐 전면적인 이제 수출 통제, 저가 칩까지 이제 수출 통제를 하게 된다면 분명히 이제 타격은 좀 있을 겁니다. 근데 어차피 통제를 한다라고 해도 또 다른 이 제품군들을 만들어서 어차피 이제 지금 규제라는 것 자체가 열거주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또 다른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이제 악재가 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밖에 없다. 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이제 정책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항상 엔비디아 뭐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매수 기회였다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1, 2주 정도 이 시끄러운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 제가 볼 때는 뭐 길어야 한 2주 정도일 것 같아요. 4월 이제 상호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는 멕시코, 캐나다 그리고 중국 쪽과의 일정 부분 협상이 진행이 좀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 1, 2주 정도 이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시장이 이제 굉장히 좀 강하게 부각되는 시점. 그때 이제 하단을 어떻게 이제 잡는지가 이제 중요한데요. 엔비디아는 110달러 정도 수준에서 단기 저점이 이제 만들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 정도 수준부터는 엔비디아는 또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된다. 다만 이제 가격 회복은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인 이제 저점은 거의 이제 도래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3번 정도 나눠서 정립을 하는데 110달러가 엔비디아가 깨지면 약간 좀 주춤해야죠. 그때는 좀 더 투입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매수 자체를 이제 지금 신규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 입장이라면 110달러가 이제 깨졌을 때 매수를 이제 하는 전략으로 이제 대응을 하시면은
작년 8월 달에 이제 8월 9월 달에 굉장히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센티가 안 좋았을 때 그 당시 이제 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라든지 그다음에 AI 칩 경기 과잉 침체? 투자에 대한 네, 이제 과잉 우려, 투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100 정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110가 이제 깨지고 난 이후부터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이제 기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마 우리 또 시청자분들은 이 질문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잭님이 이번 주는 도대체 언제부터 반등이 가능합니까? 선사의 유용님은 간밤에 미장 보면 머크 버텼고요. 존슨앤존슨, 일라일릴리 또 이제 소비재들과 소폭 상승했던데 우리 국장 바이오주는 태풍 영향권에서 피해 갈까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국내 증시의 피난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악재 투성인데요. 그래도 하나 꼽으라면 금리가 급락해버렸습니다. 네. 4.1%입니다. 3%대까지 올 것 같거든요. 자, 각각의 리뷰 종목이 또 있습니다. 자, 두 분은 오늘의 피난처를 어디로 생각하는지 영민 매니저가 생각하는 오늘의 피난처는 어디일까요? 네, 아까 퓨처캠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바이오 업종이 좀 상대적으로는 좀 피난처가 될 수 있다. 다만 이것도 이제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대형주를 선택할 것인가 중소형주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도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가 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악재의 이제 파고가 워낙 좀 강하다. 패시브 자금들이 이제 프로그램 매도에 대한 이제 압박이 워낙 좀 강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높은 종목은 오히려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 기업 내용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어차피 이건 패시브의 이제 또 힘이기 때문에 매도 압박이 이제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외국인들이 이제 지분율이 높은 기업들은 조금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염두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소개드렸던 이제 종목들 리뷰를 조금 해드리면 바이오 솔루션 같은 이런 종목들이 제가 볼 때는 이제 단기적인 좀 대안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금요일 날도 뭐 시장이 3%가 넘게 이제 급락을 했는데 오히려 바이오 솔루션은 장중에 10%가 넘는 이제 급등세가 나왔어요. 이제 첨생법 개정안과 관련된 이제 수혜도 있고 이제 뭐 카티라이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릎 인공관절 이제 치료제 아무래도 이쪽 분야는 뭐 사실 경기하고도 좀 무관하고 관세하고도 좀 무관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만 뭐 300만 명이 넘는 이제 관절염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 주가도 최근에 이제 강하게 오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인보사에 대한 약간 이제 좀 부정적인 이제 뷰가 있는 것 같아요. 글로벌 임상은 이제 잘 진행되고 있긴 합니다만 카티라이프가 이제 그 대안이 지금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과 같은 이런 급락장이 이제 연출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잘 버틸 수 있는 종목으로 바이오 솔루션을 한번 이제 꼽아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주가는 뭐 당장 오늘 상단을 뚫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3만 원 정도 전후에서 충분히 이제 지지력이 저는 발휘가 좀 될 거라고 보고 요번 이제 추세가 잘 또 지지가 좀 되면 신고가 흐름도 한번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혹시 뭐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은 오늘 3만 원 초반 혹은 3만 원이 깨지더라도 매수 관점으로 이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의 피난처는 바이오고요. 바이오 중에서도 근데 한 번 더 옥석을 좀 가리자. 완벽하게 빠져 있는 쪽들, 첨생법 테마, 그리고 외국인들의 놀이터가 아닌 기관장, 그러니까 약간 국내 수급 쪽으로 가는 종목으로 좀 압축을 해라라고 해서 바이오 솔루션, 무릎 관절 세포 치료제입니다. 첨생법 라인 쪽을 좀 봤고요. 준호 매니저, 피난처 오늘 좀 그나마 덜 충격받는 곳들 찾고 있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뭐 엔터 어떻게 보면 이제 관세 리스크에 좀 피해갈 수 있고 한알령까지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교집합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양회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대규모 경기 부양책까지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한알령 해제 가장 핵심 수혜주는 엔터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또 이제 휴일 동안에 왕이 외교부 부장이 이번 달 이제 방안이 좀 무산됐다는 소식이 나와줬어요. 근데 이게 사실상 한중간의 어떤 관계와 한알령 해제 리스크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실적으로 또 이제 최근에 반중 시위가 좀 격화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내부적인 어떤 정치 리스크를 위해서 반중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 시기가 조금 뒤로 미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외교부 부장의 어떤 방한 시기가 좀 지연됐다라고 해가지고 한알령에 대한 기대감이 꺾였다라고 좀 보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전 그 한알령 안에서도 가장 실질적인 수혜는 엔터가 될 수 있고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관세 리스크가 더 확산된다고 하더라도 이 문화 교류에는 관세 폭탄을 매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YG 플러스 또 YG 엔터를 비롯한 이제 엔터 3사 또 엔터 4사를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제가 YG 플러스를 또 가장 먼저 좀 소개를 해드렸던 것도 그래도 지금 이제 뭐 해외에서 가장 그래도 국내 보이그룹에서는 뭐 BTS고 또 네. 걸그룹에서는 블랙핑크가 또 이제 해외에서 가장 여전히 강한 어떤 팬텀층을 가지고 있고 중국 내에서도 여전히 입지가 또 매니아층이 워낙에 두텁다 보니까 결국에 한알령 해제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BTS와 이제 블랙핑크의 음원과 또 굿즈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YG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알령의 어떤 핵심 대장주는 예전에는 결국에 화장품 섹터가 이끌었다면 네. YG 플러스를 필두로 한 또 엔터 4사, 특히 하이브, YG 엔터 그리고 JYP 그리고 이제 YG 플러스 같은 이제 핵심 기업들이 결국에 앞으로 한알령 해제와 또 그리고 관세 리스크를 좀 피해갈 수 있는 어쩌면 좀 피난처 역할을 당분간은 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뭐 주가도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이 거의 3% 이상의 급락세가 연출됐음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오히려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장중에 거의 14% 정도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윗꼬리가 달긴 했지만 당분간은 이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월요일장 뉴욕 증시가 좀 크게 한번 흔들렸기 때문에 오늘은 좀 쉬어갈 수 있어도 다시 한번 또 이제 한알령 해제 특히 중국의 문화 사절단이 빠르면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 안에 방한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과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양해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오히려 엔터 섹터들이 시장의 어떤 대안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준호 매니저의 이 왕이 외교부장이 실은 이달 말에 오려고 했었죠.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5월 한알령 이렇게까지 가려고 했는데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내용을 좀 보면 우리 쪽의 반중 시위가 심상치가 않아서 맞아요. 안 오는 거고 중국이 지금 마음을 바꾼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좀 요 이슈를 이제 나쁘게 보면 더 나쁘게 볼 수가 있지만 엔터 맞습니다. 준호 매니저가 좀 냉정하게 좀 봐라라고 했고 결과적으로 이제 중국 쪽으로 일단 바라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YG 플러스 양쪽을 다 갖고 있습니다. YG와 하이브를 하이브의 양쪽을 갖고 맞아요. 있는 쪽을 받고 이 질문도 준호 매니저한테 해야 될 것 같아요. 솔바람님 안녕하세요. 테슬라의 하락정으로 자율주행 쪽 하락폭도 큽니다. 이대로 보유하거나 지속해도 될까요? 그렇죠. 지금 자유로 쪽에서 자율주행도 일론 머스크 막 좀 비난 받으면서 같이 좀 쉬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자율주행만 좀 놓고 볼게요. 사실 뭐 자율주행만 딱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저는 뭐 올 한 해 우리가 로봇과 자율주행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네. 되고 최근 테슬라의 어떤 하락 같은 경우는 어떤 자율주행 관련해서의 어떤 기술 발전이 약간 뭐 끊긴 것도 아니고 또 노이즈가 나온 것도 아닙니다. 네. 지금 뭐 중국 쪽에서도 출시가 됐고요. 그리고 유럽의 출시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풀셀프 드라이빙 관련해서. 근데 네. 여전히 지금 이제 상용화를 앞두고 있고 6월 달에 계획대로 가고 있는데 일단 테슬라는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가 되자마자 선호주 또 그리고 최대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큰 시세가 분출되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거품이 살짝 꺼지는 과정에서 최근에 판매량 둔화는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델 Y 주니퍼가 이제 생산이 되고 이제 신 제품이 나오면서 네. 오히려 이제 그 판매량이 일시적인 어떤 둔화가 나아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좀 차익 실현의 매물과 또 테슬라에는 공매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낙폭이 좀 크게 나아졌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율주행과 로봇, 옵티머스 로봇이 올해 하반기에 기가 팩토리에 투입이 되고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 6월 달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이제 유로 서비스가 시작된다라는 것들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그게 뭐 지연됐거나 아니면 뭐 풀셀프 드라이빙으로 인해서 뭐 대규모 사고가 발생했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기술 발전이 잘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전체적인 어떤 전략 자산과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그 선호 심리가 지금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결국에 가장 강력하게 올라갔던 테슬라를 필두로 한 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조정 흐름이 나와줬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런 관세 리스크와 여러 가지 대내의 변수들이 불확실성이 조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은 또 가장 빠른 속도로 또 회복할 수 있는 게 테슬라를 비롯한 또 M7 기업들이다 보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테슬라가 좀 강력하게 올라갔던 것도 결국 자율주행과 로봇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장 강력하게 올라갔고요. 네. 최근에 하락했던 이유는 전기차 판매량 둔화로 인한 조정 흐름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오히려 본질은 본격적인 자율주행과 이제 옵티머스 로봇 그리고 6월 달에 본격적으로 옵티머스 로봇이 유로 서비스가 시작되고 아니면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관계 개선 또 그리고 이제 어떤 우호적인 손짓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가장 먼저 최종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에서 FSD 최종 승인과 그리고 유로 서비스가 시작되면 결국 자율주행이 다시 한번 테슬라의 상승을 견인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다면 오히려 좀 중기적으로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넥스트레이드가 오늘 이제 출범을 하고요. 오늘은 아마 개장식 때문에 프리마켓이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 2주간은 10개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뭐 8시에서 9시를 흔들어가지고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기술적이긴 한데 매매하실 분들은 이제
한번 OTP 카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종목들 가서 거래할 때 그 비번이라고 하죠. 그 비번을 쳐서 이제 나는 거래소도 하지만 넥스트레이도 한다. 이거 한 번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해야 되면 될 것 같고요. 8시 50분부터 9시는 완전히 이제 먹통이 됩니다. 과거처럼 돌아가지가 않고 여기가 끊겼다가 이제 9시에 시작이 되고 뒷부분 역시도 3시 20분, 3시 반이 완전히 끊겨놓고 그래서 이제 가격을 두 개를 통합해서 가기 때문에 이제 그게 10분간은 완전히 멈춤이 나온다는 것도 앞으로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는 한 이달 말 800 종목이 좀 돌아갈 때쯤 돌아가면서 앞에 오전장에도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넥스트레이드는 계속 추적을 좀 하면서 좀 알아둬야 될 부분들, 변동성 주는 부분들은 여러분께 속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매니저. 네. 오늘의 일발은 또 갈 길 가야 됩니다. 어디로 향합니까? 그래도 좀 시장의 피난처로 제가 이제 YG 플러스와 YG 엔터테인먼트를 말씀드렸는데 네. 그리고 이제 엔터뿐만 아니라 조선도 그래도 시장의 당분간은 좀 피난처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동성 화인텍이라는 기업을 예. 토픽 전무로 들고 와봤습니다. 이 기업도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이제 한국카본과 함께 이제 보냉제 관련해서 국내에서 양분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휴일 동안에 3월 1일 날 한미 산업부 장관의 처음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뇌부가 처음으로 트럼프 2.0 시대가 개막하고 나서 수뇌부가 만난 처음으로 어떤 이제 자리였는데 거기서 이제 미국과 한국이 우선 협력 분야로 조선업을 손꼽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조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관세 리스크에 조금 피해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군함 또 MRO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LNG를 실어나를 운반선과 그리고 북극항을 일대를 활용할 수 있는 쇄빙선도 필요하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선 3사를 필두로 한 LNG, 수주와 또 그리고 선박 건조 관련된 협력 그리고 MRO 그리고 쇄빙선 수주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한미 간의 또 이제 동맹이 계속해서 굳건히 이어지려고 한다고 했을 때 결국 LNG와 또 그리고 조선 부분에서 다시 한번 협력이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동성 화이텍 같은 경우는 LNG 초저온 보냉제를 제조하는 업체인데 이 시장을 이제 한국카본과 양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HD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에 LNG 보냉제를 공급하고 있고 동성 화이텍 같은 경우는 화나오션에 공급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LNG뿐만 아니라 또 MRO 관련해서 최대 수혜 기업인 게 필리조선소 인수해서 미국에 이제 앞으로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나가고 있고 또 선박 건조 관련해서 협력이 가장 이제 우선시되는 게 지금 하나그룹주다 보니까 하나오션에 이제 LNG 보냉제를 공급하고 있는 또 이제 동성 화이텍이 또 직접적인 또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LNG 운반선 발주 확대로 지금 4년치의 물량을 이미 확보해낸 상태고요. 앞으로 뭐 해가 거듭할수록 더욱더 매출이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원재료 가격이 조금 이제 하향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이 좀 강세가 나와주면서 또 이제 이익 개선 효과가 빠르게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또 이제 그 하나오션의 앞으로의 어떤 점유율 확대와 또 MRO 또 선박건조 또 잠수정 수주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군함뿐만 아니라 또 LNG 또 쇄빙선까지 미국 내의 어떤 수주와 또 미국과의 어떤 협력이 더욱더 강화된다고 했을 때 그래서 하나오션 향 관련된 LNG 보냉제를 공급하고 있는 동선 화이텍의 매출 성장이 더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오늘 동선 화이텍 탑픽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좋습니다. 간밤에 또 이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유가는 급락했는데 이제 폭등했고 아마도 트럼프는 가스에 대해서는 진심이기 때문에 LNG 관련주, LNG 선까지도 함께 봐야 되겠고요. 지난번에 했던 게 우리가 카본 했고요. 동성 화이텍까지 LNG 선 또 보냉제입니다. 그걸 차갑게 액화해서 가야 되니까 전문 업체다. 가격 전략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부분 오늘 참 힘들어요. 네, 사실상 가격을 좀 내려서 말씀드릴까 그래야죠. 했는데 근데 일단은 그래도 전일 종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뭐 조정의 흐름이 나와서 어차피 개파락 출발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가는 뭐 시초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로 좀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27,500원. 전 당분간 조선 또 그리고 조선 기자재 기업들의 어떤 신고가 행진이 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나마 또 시장 대비 또 대내의 변수 대비 또 안정적인 어떤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섹터가 조선 업황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일단 시초가로 한번 잡아보겠고 그리고 목표가는 27,500원을 일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 나이대는 19,5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준호 매니저는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준호 매니저가 이야기하는 키포인트 2개, MRO 하나, LNG 쪽. 맞습니다. 이 2개 포인트 중에 오늘은 동석 화이텍, LNG, 보냉제 쪽으로 갔고요. 영민 매니저의 오늘의 일발은 바이오인데 금리 급락에 바이오에서도 기관이 이끌고 가는 외국인이 적은 방사성을 가지고 치료 진단하는 퓨처캠 두 종목으로 오늘 일발 향했습니다.
자, 오늘 힘든 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건승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죠.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